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. 이번 연휴 기간 방역 중대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.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한때 하루 신규 환자가 900명대에서 10명 안팎으로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. 방역 당국은 대국민 항체 검사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. 여러 중대 갈림길인 만큼 챙겨봐야 할 점들이 좀 많죠.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여러 가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어제가 코로나19 국내에 발생한 지 꼭 100일, 오늘이 100하루째를 지나고 있습니다. 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 감염 전문가로서 이 100일을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? 일단 국민들께서 많이 고생하셨고, 또한 예. 의료진들, 또한 이제 방역 당국에서 뭐 위기 상황도 있긴 있었지만, 어떻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안정된 상태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앞으로 지금껏 노력했던 것처럼 같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면 또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안정된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예, 온 국민의 협조 그리고 방역 당국, 뭐 의료진들 희생 덕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열흘 이상 수치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오늘 9명인데 자 그런데 여전히 해외 유입 사례가 좀 있고요. 간간이 재감염 사례도 있고 또 무증상 감염 사례도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방역 당국은 여전히 이제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긴장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사실 이제 저희가 뭐 31번 환자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환자가 뭐 하루에 몇 명 발생 안 했던 상황이지만 그 중에 한 명 발생하면서 뭐 몇천 명이 발생하는 상황들도 저희가 직접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 발생하는 소수의 환자들이라도 그분이 집단 발병의 어떤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. 예. 어떤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계속해서 그런 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어서 방역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당장 내일부터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. 이게 뭐 네. 여행 수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 측면이랑 맞물려서 뭐 장단점을 하나로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역적 측면으로만 봤을 때 일단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이완되면 지금까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목소리 많이 내고 있거든요. 뭘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? 이 기간 동안? 일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측면이, 그러니까 전 국민들의 이제 활동량을 이제 줄여서 이제 혹시라도 있을 그런 확진자와 이제 접촉을 최소화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, 네. 또한 이제 전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이동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지역 간 전파 상황들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요. 네. 이렇게 연휴 기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시거나 또는 또 이동한 장소에서 또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신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혹시라도 숨어 있는 그런 무증상 감염자나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로 인해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안 가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예. 어쩔 수 없이 가시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생활 수칙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뭐 사람이 밀집된 곳에 들어가지 않고 식당이나 이런 데도 되도록 테이크아웃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예. 배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해 주시고 뭐 또 손위생,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해 주셔야 어떻든 예.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. 지금까지 실천하고 계셨던 뭐 여러 가지 수칙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여행지 가서도 챙기면 될 것 같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네. 연휴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 말지 중대 고비가 일단 한 차례 될 것 같습니다. 5월 5일까지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고 이게 네. 지나면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. 네. 바로 전환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조금 더 이 연휴 때 감염 추이를 보고 전환하는 게 맞을까요? 예, 뭐 인커분 지적하신 대로,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 방역은 이제 또 생활 방역이라 얘기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정부 자체에서 이제 명칭을 좀 바꾸기는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지금 만약에 연휴 기간에 확산이 됐다면 그 결과는 1주나 2주 있다가 나타나게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바로 연휴 끝나고 바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단계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부 꼭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은 하더라도 네. 본격적인 시작은 조금 더 연기를 하면 어떨까? 예. 저희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. 네.
이 생활 방역 준비에 대한 시민 그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.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대구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? 이 질문에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다. 이렇게 대답이 나왔거든요. 생활 방역 전환 지금 준비 얼마나 돼 있고 국민적인 피로감도 좀 누적돼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생활 방역 또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직장이라든지 뭐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경제적인 지원들이 있지 않고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상당히 어렵고요. 예. 또 문화체육계 행사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관객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존립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해당되는 그 분들 있잖아요. 당사자들하고의 뭐 논의라든지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부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네.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가 된 영역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. 오늘 예. 오후에도 사실 회의가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그런 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단계적으로 좀 전환하는 게 좋겠다. 예, 네. 의견을 주셨고요. 자,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가 코로나19의 가을 2차 유행을 거의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이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 예. 질병관리 본부장인 정경 본부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국민의 면역도 검사를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안 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유행이 많았었던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뭐 전 시 안에서 시나 뭐 도 같은 그런 개념 행정단위 안에서 뭐 3% 많아야 10% 정도만 감염된 것 같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많은 거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퍼센트가 저희가 60에서 한 80%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달성되기까지는 아직까지 그 군중 면역을 형성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어떻든 간에 뭐 빠르면 한두 달 내에도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의 활동 양상들을 봐서는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또 유행할 수 있는 게 언제든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그런 제2차 유행에 대한 준비들, 특히 의료계의 준비들도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소상하게 이런 정보들을 알려서 국민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조심하게 하는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런 우리가 그런 생활 수칙들 특히 이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생활 수칙들 계속 지켜나가도록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그런 여러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국내 항체 검사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? 일단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뭐 전국민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들의 이제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이제 대표군을 뽑아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게 좋은데요. 일단 그거를 바로 하기에는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제 뭐 준비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집된 혈액들이 좀 있습니다. 뭐 혈액원에 모여 있는 이제 뭐 이미 뽑아져 있는 혈액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또는 이제 뭐 국민 영양 조사 같은 것들이 시행할 때 뽑힌 그런 혈액들을 가지고 우선 어느 정도 이제 대표성 있는 혈액들을 가지고 해서 국민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걸렸고 또 얼마나 면역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연구비나 이런 게 준비가 된다면 이제 대표되는 그런 전 국민에서 대표되는 숫자를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나 감염됐는지 집단 면역은 형성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으로 아마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. 해외 사례인데 유럽에서 지금 어린이 괴질을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거 아직 모릅니다만 이 연관성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오는데 발가락 질환, 발가락이 붉고 푸르게 변하는 증상, 뭐 이런 것도 뭐 증상으로 보는지에 대한 뭐 얘기들이 나옵니다. 이런 것도 신호일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사실 구체적인 그런 그 임상 결과라든지 뭐 검사 결과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. 일단 그 결과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. 특히 어린이 사이에서 생기는 그런 합병증 같은 것들은 사실 국내에서 보고된 적은 없는 상황이라 실제 코로나19와 관련 상황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
또 미국에서 확인된 사례들 같은 경우는 그 환자 상태가 어땠는지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중증 환자들이 뭐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쇼크가 오게 되면 그런 승합제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발끝이나 이런 손끝 같은 게 약간 괴사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내 치료 단계에서도 보이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치료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합병증 정도로 생각하면 예, 될까요? 생각인데 그게 이제 정말 그런 환자에서 발생한 거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. 그런 환자의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.